특별한 것은 없고 아침에 술을 안 먹었을 때는 아주 일찍 깹니다. 일찍 깨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기도 한데 컴퓨터를 일단 켭니다. 이제 그냥 컴퓨터 한글 자판을 켜고 멍하니 한 1시간 정도 앉아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같아요. 왜냐하면 대강 진짜 아시겠지만 서울에서의 나날의 삶이라는 게 그야말로 자기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게 거의 없는데 그 시간은 내가 내 속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 내가 대화하는 듯한 느낌. 하여간 그러다가 어떤 때는 그야말로 재수가 좋은 때는 시가 한 편 건져지기도 하고 그러면 아주 더욱 기쁘지요. 그 기쁨이라고 또 배가 되고 또 시가 안 건져져도 그냥 말고 1시간쯤 있다가 이제 메일 들어가서 메일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뉴스 체크를 하고 세상을 한번 읽고 그리고는 이제 하루의 생활을 되게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요즘은 작가회의라는 그 책임을 맡아가지고 좀 여러 가지를 바쁩니다만 괜히 바쁜 척 하는 거고요. 뭐 특별한 일상은 그냥 여러분과 똑같이 그냥 생활인으로서 직장에 나가고 또 퇴근하고 또 가족들하고 얘기도 하고 특히 저한테는 이제 친구들이 많아서 술 시간이 참 많습니다. 술 시간이 많아가지고 유쾌하게 술 먹고 새벽에 귀가하고 그런 게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그렇고 나머지는 여러분하고 뭐 평범한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글쎄 빈둥거려요. 집에 있을 때는 거의 하루 종일 일어나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는데 빈둥거리는 내용이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컴퓨터도 한 30분 켜고 들여다보면 더 이상 볼 게 없고 그리고 휴대폰도 어디 툭 던져진 채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고 그야말로 이 시집처럼 적적하고 막막한 하루하루가 이제 흘러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끔 어디 누구로부터 전화가 오면 그게 뭐 큰 손님이 되는 그래서 반갑게 하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런 상황들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대동소이하게 같은 연령층이 그렇게 세월이 소요가 된다고 보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줄 만한 것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집 근처에 그 대구 동부 시외버스 정류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동부 지역 쪽으로 가는 2시간 편도 2시간 길면 3시간짜리 그런 버스 노선들이 깔려 있는데 거기 가서 혼자 장난을 치죠. 장난을 친다 그럴 수가 있겠죠. 버스 행선지 표를 보고 이렇게 이제 천장 가까운 벽 쪽에 보면 뭐 운임표라든지 뭐 시간표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죠. 거기 보고 닥치는 대로 동네 이름을 어떤 고장 이름을 하나 임의로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그쪽 표를 달라고 해서 타고 갔다 오면 보통 아침 11시나 오후 한두 시쯤 출발하면 해질 때쯤 돌아오면 딱 맞는 그런 거리죠. 우리 갔다 오면 어떨 때는 운이 좋은 날은 마침 그곳에 장난을 만나기도 하고 장날같이 아직 우리 향수할 만한 고향 마을의 어떤 그런 40-50년 전 풍경을 그려낼 수 있는 게 아직까지도
장단이 가장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소풍을 하고 온다든지 뭐 이런 것 외에는 빈둥거리는 일상이 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빈둥거리는 동안 계속 뭔가를 중얼거리는 습관, 버릇.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그래, 그게 뭐지,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굴려보는 어떤 대상을 갖고 생각을 굴려보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시영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시가 한편 생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재미가 아니면 빈둥거림이 아마 고역일 거예요. 그리고 수학이 있기 때문에 빈둥거려도 덜 지겨울 수가 있지 않겠나. 그게 또 시 쓰는 사람들의 프리미엄 아니겠나 싶은 위로를 받아봅니다. 네, 이제. 이번 시집에 죽음이 많다라고 제 시인의 말에도 썼습니다만 작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졌고 또 시집원고를 줄 때 그 시집원고를 보낼 때 조금 신경을 썼어요. 이쪽으로 모아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죽음 쪽에다 무게를 두고 또는 관심을 두고 작품을 선별을 하는데 영향을 좀 끼쳤습니다만은 시를 쓸 때부터 작정을 하고 이쪽으로 쓴 건 아닙니다.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도 왜 죽음이 많으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이 탓입니다. 나이 탓이 죽기 싫지만 절대로 죽기 싫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자꾸 가까이 안 갈 수가 없고 면할 수 없는 내용이 또 죽음으로 해서 의식이 되는 것 같죠. 무의식적으로 의식이 된다는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 그래서 어떤 의식이 돼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어떤 애틋한 정이 전에보다도 전과 달리 점점 더 애틋해진다는 것도 역시 나이 탓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죽음이야말로 그럴듯하게 꾸미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말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주변에서 당하는 어떤 죽음을 보면 그분의 죽음 소식을 듣는 순간 그분의 존재가 가장 확실하게 떠오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럼 죽음이야말로 산선거다. 그게 어떤 이런 역설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죽자마자 당장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 사람의 어떤 존재감 같은 거 그런 걸 아는 죽음마다 느끼게 됩니다. 네. 무슨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고요. 시라는 게 시적인 것 이런 것이 어떤 형상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어떤 규범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시대 상황과 함께 수없이 변해서 오늘에 이르렀고 또 오늘의 시는 또 내일 가서 또 뒤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주로 세간에서 평가하듯이 되게 제 개인 얘기보다는 내면의 탐구보다는 외부의 시, 리얼리즘 계통의 시를 많이 써온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저 자신도 거기에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제 아까 문인 선생님이 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세상 일부의 모습만 그릴 게 아니고 나 자신의 내면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늘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슬픔도 있고 쓸쓸함도 있고 고독한 때도 있고 이런 것을 한번
정직하게 한번 그려보자.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좀 아주 바다처럼 넓은 그 안에 정열이 있는가 하면 한없는 재 같은 쓸쓸함도 있고, 재 같은 쓸쓸함만 있나 하면은 또한 어떤 불타오르는 아침을 향해서 막 차오르는 어떤 태양 같은 어떤 그런 화사한 어떤 것도 있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그 내면이 그 무엇인가로 항상 들끓거나 그 융기하려고 하는 어떤 정신, 그런 마음의 바탕,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좀 풍부한 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제일 그 제시가 저는 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단색으로 이렇게 끝나서 안 되겠다. 늘 말하자면 끊임없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새 시집을 낼 때마다 조금씩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제를 반복하는 시인은 저는 뭐 어제와 똑같은 시를 쓰는 시인은 좀 곤란한 시인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또 제시가 그렇다는 것을 그걸 뛰어났다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에 대한 생각이라거나 나날의 삶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움직임 속에 있는 것이지 규정할 수 없는 것 속에 체제 일사불란한 것들을 뛰쳐나가려고 하는 것 속에서 형성되는 그 무엇, 그 어떤 힘, 그 어떤 충동, 이런 것들이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쓰고 사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